예전에 미연시 게임과 현실 연애의 경계를 뒤흔든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와카키 타마키의 신만이 아는 세계. 당시 큰 인기를 끌었지만 결말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죠. 미연시 게임 천재 카츠라기 케이마는 악마 엘시와 계약해 현실 여성의 마음속 보조원을 회수해야 하고 이를 위해 게임을 공략하면서 쓴 연애 기술을 현실의 여성에게 활용해야 하죠. 이 작품은 소재도 독특했지만 일편단심 소쿠 친구, 아이돌, 체육괴, 츤트레, 문화소녀 등 다양한 소녀들이 연이어 등장해서 연재 당시에는 상당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된 히로인이 여러모로 논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결말은 망했다로 분류되고 말죠. 저도 당시엔 마찬가지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후속작 결혼한다니 정말인가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미연시는 단순한 장식일 뿐 진짜 주제는 배우자 선택, 나아가 사람을 접하는 데 대한 진지한 통찰이라는 거죠. 신만세라는 작품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기존에 발매된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미연시의 여러가지 요소를 조합한 하렘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 작품이 미소녀 게임의 틀을 땄다는 것을 숨기지 않죠. 작품에 나온 미소녀들은 마치 미연시와 같이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화, 게임에 익숙한 독자들이 몰입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히로인에 대한 관심이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히로인 쟁탈전에서 벗어난 캐릭터 치히로가 최종 히로인이 되면서 기승전망의 대표격으로 남게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 작품 처음부터 치히로를 히로인으로 내세웠다고 관점을 바꾸면 엔딩의 평가가 바뀝니다. 그림만 얼핏 보면 잘 모르겠지만 작가 와카키 타마키는 구성을 잘하는 작가입니다. 작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쓸데없는 정보는 일체 없고 뒷이야기의 복선을 잘 담아내는 작가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치히로가 히로인이 되면서 그런 평가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저도 당시에는 작가의 역량이 부족해서 이런가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결혼한다니 정말인가요? 이하 결혼 정말을 보면서 작가의 일관된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상업잡지의 장기 연재작이라 미소녀 게임이란 여러가지 장식을 달았을 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다만 관점을 바꿔야죠. 미소녀를 공략하는 하렘 코미디가 아니라 주인공 카츠라기 게이마의 성장이란 측면에서 말이죠. 현대 사회 사람들의 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상적인 파트너, 배우자에 대한 환상에 둘러싸인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속 완벽한 남주인공, 소설 속 로맨틱한 여주인공, 게임 속의 매력적인 캐릭터들,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만들어진 이상, 콘텐츠를 팔기 위해 만들어진 의도적인 면만 보이는 가공된 인격에 불과한데 가끔 보면 이걸 진지하게 이상형으로 삼은 사람들이 제법 보입니다. 이건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에반게리온의 아스카를 좋아하는 것과 아스카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도 피규어를 사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그 캐릭터 때문에 현실과 담을 쌓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케이마는 현실의 여자는 게임의 여자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작중의 여성들을 공략 대상으로 분류하죠. 심지어 도주혼, 여신을 찾기 위해서 현실의 여성들과 관계를 맺는 것조차 모두 공략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이는 게임을 할 때는 합리적일지 몰라도 현실의 이성을 대하는 방법은 아니죠. 왜 작가는 현실에 집착할까요? 와카키 타마키라는 작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대 초반에 쇼가쿠칸 신인 코믹 대상에 입선했지만 이후 변변한 작품을 내지 못하고 게임 페인으로만 살다가 35살의 저금이 1만원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작품을 연재했죠. 이런 그의 과거를 알고 보면 케이마와 작가는 많이 닮아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실보단 게임을 선호하고 합리적인 척한 사고로 현실에서 눈을 돌리며 자신만의 완벽한 세계에 집착한 채 현실에서 당연하게 존재하는 완성되지 않은 부족함을 거부하죠.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듯 우린 언젠가 눈을 떠합니다. 케이마는 예측 불가능한 치히로라는 현실을 외면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당당하게 마주보게 됩니다. 작가는 자신이 원하는 만화를 그리지 못해서 현실에서 도망쳤지만 결국 위기에 몰리면서 자신이 그릴 수 있는 만화 그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당당하게 히트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죠. 그 계기가 바로 신만세였고 신만세가 히트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삶을 그대로 투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완벽한 이상형보다 불완전한 현실이 더욱 가치 있는 법이죠. 사람들이 이상에 빠지는 이유는 이외로 간단합니다. 예측이 가능하고 실체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케이마는 현실 여성을 거부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오직 게임 속의 논리적이고 통제 가능한 여성에만 끌립니다. 이는 현실 연애에서 많은 사람들이 품는 이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완벽한 파트너를 꿈꾸며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와 시나리오에 맞춰주길 바라죠. 마치 현실의 이성을 게임 캐릭터처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가는 치히로를 들어 이를 비판합니다. 현실은 변수투성이이며 감정은 예측되지 않죠. 그녀는 다른 미소년 히로인들과는 달리 예측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한 현실의 여성을 상징합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자존심도 부리고 때론 다른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소녀 게임의 공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치히로가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이 유일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케이마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죠. 바로 이런 점에서 그녀는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파트너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케이마가 제일 싫어하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그런데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연애라는 것은 이런 변수에 휘둘리면서 갈팡질팡하다가 격렬한 감정 소모 끝에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는 일종의 전투죠. 치히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예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유일하게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죠. 즉 게임 세계에 빠져서 키워드로만 파악 가능한 이성에만 매달리던 케이마는 치히로란 평범한 여성과의 교류에서 각성하면서 진정한 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에 발을 디딘 케이마는 드디어 자신만의 트루엔드에 도달한 겁니다. 게임에서 트루엔드는 단순히 조건을 맞추면 되는 결과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 트루엔드는 자신과 맞춰 나갈 수 있는 상대를 찾고 그 상대와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후속작인 결혼한다니 정말인가요에서 연애가 아닌 결혼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다뤄집니다. 결혼한다니 정말인가요? 이하 결혼 정말은 여행사 계약부에서 일하는 내성적인 남녀 타쿠야와 리카의 가짜 결혼 이야기를 다룹니다. 둘은 교류가 전혀 없던 사이였지만 난데없이 미혼 직원을 앵커리지에 파견 보낸다는 발표가 나자 각자의 생활, 취미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거짓 선언을 하고 졸지에 진짜 결혼하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10만세가 현실적인 연애 감정의 발견이었다면 결혼 정말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운명 같은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화와 이해 그리고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독자에게 말해주죠. 이 작품의 히로인 리카는 치히로와 비슷합니다. 주변 여성들이 눈에 띄는 미인들이며 강렬한 개성을 갖고 어필한다면 리카는 미인이긴 하지만 소박한 취미를 가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죠. 둘은 난데없이 결혼으로 이어지게 된 이 상황이 당황스럽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만큼은 잃지 않았기에 특별한 주제가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서로 완전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깨달아도 이 정도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용인할 수 있으며 중요한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일치하기에 이 정도면 결혼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만세가 당신이 빠지게 될 사랑의 정체는 예측조차 하기 어려운 평범한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결혼 정말은 로맨틱한 결혼이란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관계에 집중하라고 말하죠. 운명적인 만남보다는 노력하며 이해하는 만남, 격렬한 로맨스보다는 잔잔해서 보일지 말지 애매한 애정, 누구나 선망하는 완벽한 이상형보다는 자신과 맞춰줄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연애이자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작가는 두 작품을 통해 연애 대상, 결혼 상대의 선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맞춰 움직일 거라는 환상을 버리고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라고 말이죠. 이는 작가의 삶에서 나온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놀랄만한 대작을 꿈꾸다가 실패한 작가가 궁지에 몰려 그린 작품이 데이트를 했던 것처럼 세상은 완벽한 이상을 추구하며 사는 것보다는 불완전한 현실에 맞춰 살 때 더욱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이를 깨달은 작가는 이질적인 히로인 치히로 그리고 타쿠야 리카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형에 대한 집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SNS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죠. 점점 더 연출되는 이미지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현실의 불완전함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진짜 사람과의 교류는 점점 더 피곤해지죠. 하지만 결국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은 완벽한 이미지가 아니라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불완전한 파트너입니다. 케이마가 빠졌던 게임 속 세계는 오늘날 SNS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배신하지 않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변수를 안고 감정에 휘둘리며 만들어집니다. 불완전한 사람과의 갈등과 이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소녀 게임의 공식으로 보면 결말이 망한 이 작품은 현실에 대한 메시지라고 생각해보면 훌륭한 작품으로 바뀝니다. 이상에 갇히지 말고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현실을 마주하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엔딩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끼게 되죠. 게임에서 트렌드는 공략 조건만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트렌드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나갈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죠. 작가는 인생이 게임이 아니며 상대방은 우리가 만든 캐릭터가 아님을 강조하고 완벽한 이상을 버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 말합니다. 게임이 아닌 현실의 트렌드는 공략이 아니라 교감으로 이룰 수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작가 와카키 타마키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사랑과 결혼의 본질에 관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